30번 어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? 첫 문장 읽고 글의 틀을 잡아가면서 주제를 일단 파악하면서 읽으면서 각 문맥이 틀, 그러니까 주제와 벗어나는지, 주제와 잘 부합하는지를 보고, 혹은 앞뒤 문장과의 호응도가 맞는지를 보고, 혹은 문장 내의 논리에서 모순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보면서 풀어주시면 된다. 발견됐대. 뭐가 발견됐냐면은 어린애들은 전적으로 의존한대. 어디에? 기하학적 정보에. 뭐 하기 위해서? 결정하기 위해서. 장소인데 물체야. 작은 에워싸여진 장소에 숨겨진 물체에 장소를 결정, 즉 찾기 위해서 기하학적인 정보만을 쓴대. 그럴지라도 독점적인 사용이야. 기하학의 독점적인 사용은 발생하지 않는데. 어디서? 더 큰 공간에서. 그럼 첫 번째 문장 읽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, 이 글이 무슨 내용이겠구나. 아이들은 작은 공간에서는 기하학만 쓴다. 근데 더 큰 공간에서는 독점적인 사용이 일어나지 않는데, 즉 기하학 플러스 다른 정보도 쓴다.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 넣고 글을 읽으시면 되겠죠. 자, 비록 작은 공간에서 아이들은 정보를 포함하는 걸 실패해야 한대. 뭐에 대해서? 비기하학적인 특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걸 실패한대. 자, 다시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다? 아이들은 작은 공간에서는 독점적으로 기하학적인 정보만 쓴대. 다시, 아이들은 작은 공간에서는 기하학만 쓴대 라고 앞문장에서 말했죠. 그리고 우리의 틀이 그렇게 말했고, 즉 작은 공간에서는 비기하학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는 비기하학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거. 비기하학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거는 기하학만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. 즉 1번은 맞아 틀려? 맞는 말이 되겠죠. 즉 우리 1번 문장은 틀로서 판별이 된다. 즉 맞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,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. 어쨌든 파란색 벽과 같은 비기하학적인 정보를 포함한대. 그러니까 기하학이 뭔가 공간에 관련된 건데 파란 벽이라는 건 공간과 다른 특징이죠. 그러니까 이런 비기하학적인 특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거를 실패할진 모르지만 아이들은 두 가지 정보를 모두 쓴대. 어디서? 큰 방에서. 그냥 앞에 있는 문장, 우리 틀을 반복한 거죠. 이런 발견은 말한대. 뭘 말하냐면은 기하학적이고 비기하학적인 정보는 결합될 수가 있다는 거야. 어떻게? 치우친, 뭐가 한쪽으로 가중된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대. 근데 2번은 앞에 있는 걸로는 판별이 안 되죠. 이럴 땐 어떻게? 뒤를 읽으시면 되고, 어쨌든 아이들은 작은 공간에선 기하학만, 큰 곳에선 둘 다 쓰는데 이런 기하학적이고 비기하학적인 정보들이 결합할 때 어떤 치우친, 치중된 방식으로 결합한다.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는 생각하면서 읽으셔야겠죠. 다음 보시면 기하학은 invalid, 유효하지가 않대. 타당하지가 않대. 왜냐면은 기하학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래. 시간이 지나면서도. 뭐보다? 비기하학적인 정보가 안정된 것보다. 다시. 자, 문장 내를 보시면 기하학적인 정보가 타당하지가 않대. 타당하지 않다는 건 우리 안 좋은 거죠. 왜 안 좋냐면은 기하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더 안정적이래.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이래. 시간이 지나도 정보가 바뀌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건 좋은 거 나쁜 거? 좋은 거죠. 다시. 기하학이 안정돼. 기하학이 정보가 불변해. 기하학이 너무너무 좋아. 그렇기 때문에 기하학이 타당하지 않대. 말이 되나? 좋기 때문에 나쁘대. 말이 돼? 논리가 모순이 있죠. 즉 뭐가?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.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고, 뒤에도 그냥 계속 보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어쨌든 기하학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더 타당하다라는 거죠. 즉 비기하학적인 정보보다 기하학적인 정보가 더 신뢰도가 높다.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중치를 두겠어? 기하학적인 정보에 가중치를 두겠죠. 즉 뒷문장 때문에 2번 또한 뭐가 된다? 판별이 된다. 비기하학보다 기하학적인 정보에 더 가중치, 치중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2번은
뒷문장으로 판별이 되는데 문제가 쉬웠죠? 3번은 글의 내용을 하나도 이해 못해도 문장 내로 판별이 그냥 돼버렸다라는 거. 자, 그 다음에 어쨌든 글을 읽어보면 이런 치중된 방식으로 결합하는데 기하학이 더 치중됐다. 뭐보다? 비기하학보다. 이런 식의 내용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, 뒤에는 편하게 읽어봅시다. 비기하학적인 랜드마크 정보가 결합이 되든 안 되든, 기하학적인 정보라. 다시, 비기하학적인 랜드마크에 대한 정보가 기하학과 결합이 되든지 안 되는지는 달려있대. 어디에? 생태학적인 타당성에. 뭐에 대한 그런 비기하학적인 특징에 생태학적인 타당성에 의존이 된다. 예를 들어서 더 큰 특징은 더 안정적이래. 따라서 더 신뢰가 간다. 자, 다시 더 큰 특징이 안정적이래. 따라서 더 큰 특징은 신뢰가 간대. 라는 거는 문장 내에서 판별되는 거죠. 안정적일수록 타당하니까 안정적일수록 신뢰가 간다. 즉 4번은 문장 내의 논리로 판별이 되는 3번과 비슷한 애였고, 자, 가중치를 준댔는데 비기하학이랑 기하학이랑 결합될 때는 비기하학적인 특징의 타당도를 본대. 근데 뭐가 더 타당하다고? 비기하학적인 애도 큰 특징이 작은 특징보다는 타당하니까 더 가중치를 준다고.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. 벌들, 게다가 다양한 이동하는 동물들은 더 많은 가중치를 둔대. 어디에? 가까운 랜드마크에다가. 뭐보다? 먼 랜드마크보다는. 근데 이것은 일치한대. 이 사람의 법칙과 일치한대. 근데 그 법칙은 뭐냐면은 그 법칙 속에서 더 작은 거리가 더 정확하게 부호화가 된대. 라는 것과 일치하대. 다시, 작은 거리, 그러니까 짧은 거리가 더 정확하다라는 거. 짧으면 정확하대. 라는 말과 가중치를 더 준대. 어디에? 가까운 애한테. 가까운 애한테 가중치를 더 준다는 거는 가까운 애, 즉 짧은 거리가 정확하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가중치를 더 주는 거겠지. 다시, 짧은 거리에 정확성을 주는 애랑 짧은 애에다가 정확함을 주는 애랑 consistent, 일치한다라는 거네. 즉 5번은 맞는 말, 다른 말, 맞는 말, 일치한다가 맞는 거겠죠.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정확히 같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두 개가 일치한다라는 게 맞는 거죠. 즉 5번도 문장 내로 판별이 되는 애고, 마지막에 보면 거리상에 있어서도 가까운 애에다가 가중치를 더 준다는 얘기다. 그래서 30번은 이런 내용이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줬으면 됐다. 어쨌든 30번도 약간 어렵지는 않은 그런 문제였다.